정치권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. 교육 현장에선 선생님들이 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책은 없는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홍영 기자, 최근 들어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건 사실이죠. 계기가 있었습니까? 네, 먼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5년에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데요.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정신적 고통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. 예. 정당한 훈육이나 지도도 우리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학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요.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된 뒤에 이런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. 실제로 손을 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켰다거나 칭찬 스티커로 차별을 했다면서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예, 당연히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졌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나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또 10명 중 6명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당했거나 주변 동료 교사가 당한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. 이 신고 내용 가운데 정서학대가 60%로 가장 많았습니다. 학폭 문제로 선생님들이 피고소인, 그러니까 고소당하는 사례도 늘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정부는 2012년 이 학폭위가 열리면 생활기록부에 적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. 이 입시에 영향을 주는 생기부 기록이 의무화되면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, 즉 선생님을 상대로 하는 고소와 고발이 늘어났습니다. 생기부에 기록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사를 공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학폭이 일어나면 이제 변호사를 사용하면서 교사를 공격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분을 계속 늦추는 거죠. 결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교육적 처분이 아닌 사법적 처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, 이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사를 보호할 법적,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. 교육계에서는 문제 학생이 발생하면 즉각 분리시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맡도록 하고 또 학교 차원의 중재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는 조항이 없어요. 조사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분이 주어지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조사를 한 당사자인 선생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. 예,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부모 민원도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? 네, 일본에서도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였는데요. 예. 이 기후연에서 만든 대응 매뉴얼을 참고할 만합니다. 학부모가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면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되고 교사는 이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. 또 심지어 학부모가 과도하게 상담을 요구해도 불퇴거죄에 해당돼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합니다. 지침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. 또 미국에서처럼 학교에 민원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일원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예, 결국은 교권이 보장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참 어렵고 답답한 일이군요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